반갑습니다. 정병훈 선생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이제 하반기 7월 이후입니다. 현장 단과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 슬로건 실전을 주도하는 힘입니다. 예. 실전의 전략을 여러분이 매번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현장 단과 OT인데 저는 이런 순서로 가려고 해요. 이렇게 하반기 커리는 전반적으로 이제 실무죠. 실무가 좀 메인이고 그 실무를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실무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제공할 모의고사만 해도 68회인데 예를 들면 그거를 다 현장에서 응시하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시간을 재서 푼다. 이런 거잖아요, 보통. 100분 시간을 재서 푼다 하면 여러분이 되게 그 전략적으로 승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생들이 실무를 보는 거 보면 어떤 학생들은 문제 어떻게 푸나 했더니 이번 6평만 해도 1번부터 22번까지 푼 다음에 23번부터 30번 이렇게 그냥 1번부터 30번까지 스트레이트로 푼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22번에 한 20-30분 써가지고 그래서 22번이 어려웠어. 아니 어려울 수는 있지. 근데 20-30분 써서 예를 들면 그걸 맞췄어. 근데 그거 맞추느라 저 뒤에 선택 과목을 이제 말아먹은 선택 과목이 더 쉬운 문제 말아먹은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저는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시험 전략을 실무를 보면서 스스로 알아갔으면 하거든요. 어떤 학생은 그래요. 10시 반부터 수능을 보는데 그 초반에는 집중력이 좋은데 뒤에 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어요. 오래 상담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그래? 그래서 킬러를 못 푼대 맨날. 그래서 92, 96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그럼 한번 30번부터 풀어봐라. 시험 시작할 때. 왜냐면 너 말이 맞다면 실전에서 처음에 고난도부터 풀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학생은 진짜 그게 맞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런 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케이스는 대부분 학생들한테 맞지 않는 말일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근데 어떤 학생에게는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를 보란 얘기죠. 자,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풀어서 자꾸 넘어가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과감하게 넘어가라 그래요. 어차피 100점 포기하고 100점을 노리는 행위로서만 생각하면은 못 넘어가는데 100점을 일단 포기하고 나 96만 맞아도 괜찮아. 대신 전 과목에서 이거 하나만 틀리면 돼. 아니 솔직히 96 맞아도 그렇게 못한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하나 정도 넘어가도 되잖아. 과감하게 넘어가. 근데 못 넘어간대. 왜 못 넘어가? 마음속 100점 때문에. 난 100점이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3년간 수학을 3년간 본 시험 중에 경시대 빼고 모든 시험에서 수학을 하나밖에 안 틀렸습니다. 내신 모의고사 다 합쳐서. 그 하나 틀린 거 뭔지 알아요. 계산 미스로 틀렸어요. 네, 쉬운 거 틀렸어요, 쉬운 거. 근데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뭔지 말해줄 가치조차 없어. 근데 어쨌든 그런 저도 시험 볼 때 한 번도 난 늘 100점일 거야 라고 기대한 적은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자세가 겸손해야 돼요. 평소에 공부할 때는 나 100점 목표야. 그래 오케이. 당신 100점 목표해. 100점 목표에 맞는 공부해. 물론 100점 목표 아니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근데 그 몇 점 목표든 자기 이렇게 한껏 부풀려도 돼.
근데 시험 볼 때는 그 한껏 부풀려는 목표가 자기에게 족쇄가 돼요. 시험 볼 땐 겸손하게, 뭐 어려운 거 나면 못 풀겠지. 할 수 없지 뭐. 뭐 어쩌라고. 뭐 나만 어려워? 다 어렵지. 약간 이런 태도로 해서 뭐 한두 개 버려도 돼. 100점은요. 100점이라는 것은 29문제를 푼 뒤에 생각해야 될 무엇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점이란 29문제를 푼 뒤에 30번째 문제 도전을 앞두고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그 전까지는 생각도 하지 마.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해. 그리고 그냥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오는 거야. 평소에 한 번도 안 오던 학생들이 수능날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많이 얘기 들어봤어. 정말로.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니까 풀리네 하다 보니까 뭐야 29개 풀었는데 아직 1시간이 남았네.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학생들 얘기예요. 실제로 1시간 남아가지고 그 1시간 동안 30번 안 풀고 검토만 해서 96 맞고 2등급 맞았다는 애들도 있는데 뭐 2015 수능 같은 때는 근데 뭐 그런 거 조심해야지. 근데 어쨌든 100점은 그런 순간에 오는 기회예요.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스스로 줄이기 위해서 생각하세요. 시험 볼 땐 목표치를 낮추고 평소 공부할 땐 목표치를 올리세요. 이거를 구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덕목 더 얘기하면 시계 볼 거야? 시계를 얼마나 자주 보나? 어떤 학생은 시계를 너무 안 봐가지고 골치 아프고요. 어떤 학생은 시계를 너무 많이 봐서 골치 아파요. 근데 시계를 너무 많이 보는 학생들은 계속 뭔가 시간에 쫓겨 있어. 자기가 되게 그 시간에 쫓겨서 마음이 급해서 뭔가 실수했다 하는 학생들은요. 100점 포기하고 그냥 시험 시간에 100점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시계도 안 보고 그냥 풀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풀어. 저는 참고로 지금 최초 풀 영상 촬영해 드릴 때 시계를 안 보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촬영 영상에 이제 제가 아이패드로 찍는데 그거를 이제 위에 영상에는 뭐 몇 분 지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풀 때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더 위에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는 안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시계를 안 보고 찍어요. 그냥 되는 대로 푸는 거야. 그런 마인드로 하면 돼요. 시계를 너무 많이 보아서 많이 보는 학생들은 마음이 급해서 망치고 시계를 너무 안 보는 학생들은 문제 집중을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졸리면 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 중간 어딘가쯤에 여러분을 세우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풀이 순서. 문제풀이 순서는 여러분 스스로 짜세요. 근데 실무 한두 개 말아먹어도 좋으니까 실험을 해봐. 자, 저는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무조건 넘어간다. 11번부터 보지도 않고 넘어간다. 그리고 16번부터 20번까지 풀고 21번 보지도 않고 넘어간다. 23번부터 27번까지 풀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4점짜리 10개가 남아. 다시 10개의 순서를 또 정해. 이걸 다 짜갖고 돌아가. 짜갖고 들어가서 그냥 생각한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한 대로 잘 안 돼. 그럼 탁탁 변화를 해야지. 뭐 10번까지 풀려 했는데 10번에서 막혀. 그럼 빨리 넘어가야지. 약간 이런 거. 그 생각한 전략을 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략대로 안 될 때 있지. 안 될 때 변화를 유연하게 과감하게 해. 유연하지만 과감하게 해. 여러분이 그런 거에 변화를 주는 건 대부분 괜찮아. 왜? 실무 풀 때 안 괜찮으면 자연스럽게 점수로 결과로 나올 거야. 망한 결과로. 그럼 다음부터 그걸 안 하면 돼. 그 전략 폐기하면 돼. 실무 하나 망했다고 수능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실험조차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런 실험조차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앞에부터 풀다 보면 앞에서 어려운 거 나오면은 거기서 시간 왕창 쓰는 거야. 막 10번이 엄청 어려워. 어쩌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10번에서 한 20분 쓰는 거지. 망한다. 그럼 망해. 그거 하나는 맞출지언정 망해. 풀어야 될 문제는 저 뒤에 많이 있다고. 과도하게 고난도가 아닌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거라서 문제가 아니고 초반에 시간을 많이 써서 문제야.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문제는 대부분 후반에 풀어야 돼. 일단 초반에 시간 많이 안 들여도 되는 문제들을 다 점수 따놓고 후반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보통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문제풀이 순서 이런 거 있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보고 실패하면 아,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자기 전략이 나와요. 그 자기 전략을 찾으세요. 이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30문제 다 OMR 마킹하십시오. 반드시. 30문제 다 OMR 마킹하십시오. 선생님 문제를 못 풀었는데요. 그래도 마킹하십시오. 주관식인데요. 그래도 마킹하십시오. 왜? 수능이라면 마킹할까 안 할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수능이라면 마킹할까 안 할까? 하면 마킹할 거 아니야. 수능 때라면 문제를 읽지도 않았어도 일단 OMR에 뭐든 가리킬 거 아니야. 쓸 거 아니야. 체크할 거 아니야. 그렇게 똑같이 하세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참 의미 없는 말 한다. 이런 얘기 하죠. 알아요. 알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관식에서 정답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었을 때 정답 맞을 확률이 뭐 그냥 999분의 1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실제로는 수마다 정답률이 달라요. 그렇긴 한데, 뭐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999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이 영상을 1000명이 보고, 1000명 넘게 보고, 뭐 1000명이야 넘겠지. 1000명 넘게 보고, 그중 수험생이 1000명 이상이라고 해봐. 그 1000명이 만약에 일제히 한 문제를 못 풀었다고 가정해봐요. 그 1000명이 한 문제를 못 풀어서 뭐 22번을 못 풀었어. 일제히.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어. 마킹을 안 했을 때와 못 풀었지만 문제 읽지도 못했지만 뭐든 마킹했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그중 한 명은 정답이 있다는 거야. 그중 한 명은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날로 먹어서 맞췄는데 말이야. 전공 만점이야. 그래서 만점 인터뷰에 정병훈 선생님께서 몰라도 찍으라는 말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찍었는데 맞춰서 수능 만점이에요. 이런 얘기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이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그럼 내 공이냐? 내 덕이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나 잘났다고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재밌잖아. 그러면 재밌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되면은 그 공은 다 학생의 공으로 돌릴 거야. 당연히. 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 그건. 그래서 여러분한테 30문제 다 마킹하라는 거예요. 근데 30문제 다 마킹을 하잖아요. 주관식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다 보통 막 100 찍고 아니면 10 찍고 막 1 찍고 막 이래. 0일에서 왔다 갔다 해 막 애들. 근데 그 30문제 마킹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 점점 번호가 아래로 내려와. 점점 번호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그 정규분포화 되거든요. 찍는 것도. 네.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이 찍어서 맞을 확률이 올라가요. 확률 게임이라는 거야. 내가 어려운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크게 의미 있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믿고 따라주세요. 누군가는 이득을 볼 거야. 이 말 때문에. 그게 누구든 간에 누군가는 이득을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걸 따랐을 때 이득을 볼 거야. 그 이득이 내 덕분이라고는 안 할게, 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네가. 그냥 그럼 되는데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조언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컨텐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 하반기 단과에선 이런 걸 요구할 겁니다. OMR 마킹 똑바로 했나? 막 이런 거 요구할 겁니다. 자, 시작. 자, 정병훈 모의고사 강의의 강점입니다. 제자랑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대응을 보여주는 최초 풀이 영상을 지급합니다. 물론 제 하반기 단과에서는 그 강대 모의고사 K와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두 종류가 있는데, 강대 모의고사 K는 강대수능연구소에서 제작하는 거라서 저희가 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초 풀이 영상을 지급합니다.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호영문제 수학연구소에서 제작하는 거라서, 예, 물론 제작에 저와 정병호 선생님도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랄까, 그 최초 풀이 영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최초 풀이 영상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나도 시행착오 겪을 수 있잖아. 나도 시행착오 겪은 거 보여줘. 처음 봤을 때 난 저 조건 보고 이렇게 해. 라는 거 보여줘. 여러분의 공부 목표를 제시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공부 목표를 제시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러다가 가끔 답 틀려요. 이러다가 가끔 답 틀리면 이제 창피하긴 한데, 네. 틀리지. 나도 사람인데 틀릴 수 있지. 예. 근데 그래도 답 틀린다고 애들이 뭐라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작년에는 틀린 건 없었던 것 같아. 작년에 그랬는데 재작년에는 한번 그 미적분에서 3점짜리 틀렸어 하나. 그 치환적분 잘못해가지고 그것도 24번인데 틀려가지고 이제 애들은 별로 뭐라 안 하는데, 학생도 별로 뭐라 안 하는데 난 창피하더라고. 그런 거보다 해야죠. 가끔 틀리면 자막 처리는 할게요. 예. 그 틀려도 틀린 거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당연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최초 풀이 영상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강대 K에 대해서 최초 풀이 영상은 확실히 지급한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제 강의의 특성이긴 한데 저는 전략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풀이도 좋고 저 풀이도 좋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해봐요. 실전에서 여러분은 어떤 풀이로 갑니다. 풀이가 한 5개가 있으면 그 5개를 실전에서 다 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하죠. 그 하나를 선택할 때 이상한 거 선택하면은 네, 망해요. 그래서 그 망조각 꼈을 때 사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25 9평 21번에서 이거 있었을 때 이거 있고 부등식이 있었는데 보자마자 기울기 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F를 막 촥 그려놓고 기울기를 촥 해본 학생도 있겠지. 이렇게 하다가 안 풀려가지고 막혀서 버렸다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이거 전략적 실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울기 해석을 한다는 개념을 배운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배워야지. 오케이. 저 역시도 가르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적재적소에 써야지. 그럼 이 유형은 아닙니까? 이걸 쓰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헛발질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뭘 배웠어야 돼요? 이 스킬을 중심으로 배운다는 학생들은 이 스킬을 언제는 쓰는 게 좋고 언제는 쓰는 게 별로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좋을 때만 배우잖아. 그러다가 실전에서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 나오니까 헛발질 그냥 하고 망했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그래서 스킬을 가르칠 수도 있고 나도 스킬을 가르쳐. 그럴 수도 있는데 단점도 배우거든. 단점도 가르쳐. 제가 가르친 스킬 중에 조력자 이론. 미분가능성, 곱함수 미분가능성에 대해서 그 단계 분리를 해서 설명하는 이론인데 조력자 이론을 가르칠 때 그거 하나 가르쳐도 조력자 이론 쓰면 안 되는 유형부터 가르치거든. 잘 되는 시나리오와 안 되는 시나리오를 구별해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안 되는 시나리오를 가르쳐주면 또 무슨 정병훈 보고 맨날 스킬 까댄다고 뭐라 그래. 아니 스킬을 정상적으로 가르쳤으면 당연히 안 되는 시나리오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안 될 때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안 될 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 스킬이 나쁘냐? 아니 장점이 아예 없으면 나쁜 거야. 장점이 아예 없으면 나쁜 거야. 근데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면 잘 배우세요. 좋을 때
좋을 때 잘 쓰자. 배우세요. 오케이. 물론 가끔 장점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 그렇긴 해.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런 건데, 안 될 때 안 된다는 얘기는 해줘야지. 예, 그래서, 풀이 전략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운 2분의 FK 플러스 2 빼기 FK는 그냥 계산이에요. 그냥 내림차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항등식에서 개수 비교한다. 뭐 이런 태도로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야. 등식이면 개수 비교하고, 뭐 부등식이어도 몰라. 하여튼, 근데, 내림차순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런 거, 그거를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제작해 봤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이에요. 함수 합성 분리하네, 뭐, n축 풀이하네. 그래요. 그 스킬 좋은 스킬이에요. 저 역시도 가르쳐요. 물론 n축은 잘 안 해줘요. 해설제는 많이 나가는데, 제가 강의로는 그렇게 자주 설명하진 않아요. 함수를 분리해서 설명한 건 저도 자주 해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다니까.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니까. 그게 안 될 때가 언제냐. 미적분 유저들은 그거 안 될 때 알아야 돼. 언제? 이계도 함수를 거론할 때 매우 비능률적이야. 그 이계도 함수를 거론할 때 매우 비능률적인 문제가 11129 미적분에 한번 나왔어. 기출이. 그랬고 그 다음에 26학년도 6평 28번 미적분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내가 이걸 얘기한 데서 그 스킬 너네 공부하는 건 다 무슨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안 될 때는 돌아가자. 이 얘기죠. 이 얘기죠. 무슨 뭐 스킬을 선수로 비유하면 붙박이 주저는 없어. 상대 팀이 뭐냐에 따라 필요한 선수 써야지. 이 팀한테 얘가 잘해. 저 팀한테 얘가 잘해. 야구하는데, 어떤 투수가 다른 팀한테는 평균 자책점이 10인데, 한 팀한테만 평균 자책점이 0이야. 막. 그러면 그 팀 상대할 때는 걔 나와야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야. 그런 거를 충분히 다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스킬이 오히려 특정 문제에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바꾸란 얘기예요. 그 문제에서. 그 스킬을 본질적으로 다 폐기해라는 아니에요, 절대. 예, 그런 게 아니죠. 좋을 때 쓰세요. 좋을 땐 또 좋을 때라고 알려줘야지. 예, 이렇게 이제 요거를 다 충분히 알려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킬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린다. 예, 이게 사실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데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야. 제가 최초 풀 영상 찍으면 항상 되게 빨리 풀잖아요. 그 빨리 풀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필요한 스킬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유형 딱 보면 이건 뭐로 해야 된다. 이건 뭐로 해야 된다.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다음 항상 문항 개발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작자의 입장과 학생들의 입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제작자가 보기엔 문제는 저렇게 보여.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제작자는 왜 문제를 이렇게 내냐 하는 거. 그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문항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특히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수학일에서 지수로그, 함수. 이번 6평 22번이 약간 그런 거야. 저는 이번 6평 22번 보자마자 막 이렇게 촥촥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작을 좌표 계산을 푼 다음에 바로 딱 새로운 함수 지정해서 푸니까 평행 이동 딱 됐잖아. 그거 있잖아요. 그게 출제자 심리를 완전히 그냥 문제 보자마자 알았기 때문에 그래. 계산하다 계산이 아닌 거로 끝내려는 거구나. 라는 걸 완전히 알았어. 그래서 계산할 때는 초반에 계산은 계산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을 그 점 A를 구하자마자 계산을 바로 종료하고 바로 다시 재해석으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전략 전환을 빨리 한 거지. 그것 때문에. 예.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심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만들어 봤으면 모르잖아. 안 만들어 봤으면 그 심리를 모르잖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예, 여러분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작자 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물론 강대 모의고사 K의 경우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럴 텐데 제가 뭐 그렇다고 강대 모의고사
만드는 강대수능연구소에 뭐 전화해서 뭐 심리가 어땠어요 물어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스스로 분석한 대로 얘기할 겁니다. 대부분 맞을 겁니다. 예,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맞을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 그래도 못 풀겠다고 하는 문제는 찍어서라도 맞추자.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찍었으면 좋았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실시합니다. 예, 그래서 찍어서라도 맞추게 만들겠다는 예, 강한 의지로 여러분 성적을 조금이라도 쥐어짜서 더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컨텐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강대 모의고사 K. 자, 1주에 2회씩 나갑니다. 그래서 총 34회, 17주간 진행합니다. 예. 매주 홀수의 차를 현장 수업에서 응시했는데, 여기 쉼표가 있네요. 응시하고 쉽니다. 조금 쉽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예. 응시를 합니다. 매주 홀수의 차를 현장 수업에서 응시하고, 예. 짝수의 차는 별도 응시 시간을 마련을 해 줍니다. 예, 그렇긴 하는데, 이제, 뭐랄까, 이렇게 단과 수업의 기준은 홀수의 차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예, 이제 분석할 때 이런 거예요. 강대수능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고사다. 그래서 저의 최초 풀이 영상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영상을 제공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니, 당연히 제공할 거예요. 홀수의 차, 짝수의 차 모두 다 제공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야, 이 얘기를 내가 여기다 적을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 선택 과목 확률 같은 게 미적분 기하 모두 있음. 이런 말을 해야 되나 하는데, 뭐냐면, 당연히 모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해야 돼? 하는데, 너무 당연한데, 없는 모의고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중에. 아니, 이거 안 적어주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질문해. 학생들이, 선생님. 특히 우리 기하 선택자들이 질문 많이 하죠. 선생님, 기하 있나요? 이래요. 아니, 질문하는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질문하는 건 당연히, 질문해야지. 궁금하면 질문해야지. 오케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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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미리 말을 할게. 있어. 이렇게 한번 OT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OT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게 너무 좀, 그래. 난 당연히 모의고사를 낸다면 당연히 기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미적, 확통, 기하 당연히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예. 근데 현실은 아닌가 봐. 네, 어쨌든 그래서 있어요, 우리는. 예. 강대수능연구소에서 나오는 강대모의고사 K도 있고, 네, 저희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도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장 단과 수업에서 강의한 영상 또는 스튜디오 해설 영상 제공합니다. 홀수의 차를 강의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상 제공하고요. 스튜디오 해설 영상도 제공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그 미적분 정규반에서 공통과목하고 미적분만 강의하거든요. 기하 정규반에서 공통과목하고 기하 강의하거든요. 확통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단과가 없단 말이에요. 예. 확통만 하는, 예, 그런 단과는 없으니까. 예. 그 확통의 경우는 매주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촬영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설 영상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홀수의 차는 당연히 지급하는데 이 짝수의 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일단은 장담을 못 드립니다. 예, 장담 못 드리는 건 장담 못 드린다고 해야지. 왜 그러냐면 최초 풀 영상을 무조건 지급해요. 근데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말하면 예, 해설 영상보다 최초 풀 영상을 더 많이 봐요.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재작년에 그 해설 영상과 최초 풀 영상을 다 만들었거든요. 다 만들어 봤더니만 학생들이 최초 풀 영상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설 영상을 왜 찍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가지고 홀수의 차는 일단은 다 지급을 하는데 짝수의 차는 여력이 되면 예, 촬영을 할 거예요. 당연히 여력이 되면 촬영할 건데 여력이 될지에 대해서 저도 예, 7월부터 살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
나도 확신이 없어서 되면 그러니까 힘든 데까지 찍을 겁니다. 예, 그거는 맞는데 확신은 없어서 당연히 다 찍을 거라고는 저도 기대는 못합니다. 예, 그거는 약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찍을 수 있는 데까지 찍을 거예요. 예,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강대 모의고사 K는 요 정도 얘기하고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얘기해 볼게요.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똑같아요. 일주에 2회. 총 34회. 네. 좋아요. 17주 동안 나갑니다. 호영문제 수학연구소에서 제작한 모의고사입니다.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있다. 네. 똑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모의고사라서 저희가 제작한 모의고사의 장단점 얘기해야죠. 아까 강대 K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사실 문제를 못 봤는데 아직. 내가 뭐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문제를 보면서 이제 알겠지. 이거 수업 중에 찬양하고 있을 거야. 역시 강대 K 하면서 찬양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건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하는 거니까 의도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문항 제작 능력이 필요해요. 왜? 모의고사 만드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평을 봐요. 구평 반영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평을 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바로 구평 문제 반영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다다음 주 정도면 할 수 있어요. 다음 주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쇄 일정도 있어서 다다음 주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어요. 왜? 바로 반영하니까. 바로 문제 만들면 되니까. 네, 그런 거예요. 트렌드에 맞춰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강사가 직접 문제를 만드는 그런 모의고사가 이걸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만드는 거죠. 저희는. 예. 그래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수능 실전에 근접하대.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는 같은 얘기죠. 예. 근데 다양한 난이도 구성. 난이도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난이도는 어떤가요? 이럽니다. 오락가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럽니다. 왜? 랜덤하게 짭니다. 자, 한 주 어려웠어. 두 주째 쉬울 것 같지? 이 주 연속 어려웠어. 메롱. 자, 한 주 쉬었어. 다음 주 어려울 것 같지? 비슷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중간 난이도도 있고. 왜? 랜덤하게 짜야 여러분이 랜덤하게 대응을 해야죠. 실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어떻다. 이게 고정되면 안 돼요. 이게 고정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실제 수능 난이도를 랜덤하게 보고 그거에 맞춰서 다양하게 구성한다. 자, 세 번째. 익숙함과 낯섦 등에서 수능 특유의 진부하지 않음을 살린 모의고사다. 낯선 문제 굉장히 있을 거예요. 꽤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유형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기출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있을 거고 EBS 본 것 같은데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부하지 않게 제작한 모의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단과 수업에서 강의한 영상 또는 스튜디오 해설 영상으로 이건 스피드러너는 어차피 저희가 다 만드는 거라서 저희가 다 촬영합니다. 이거는 홀수회차, 짝수회차 다 촬영할 거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이렇게 하고요. 자, 토탈리콜입니다. 토탈리콜은 이제 저희 컨텐츠 중에 하반기에 그냥 강의를 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토탈리콜로 진행하는 경우는 이거예요. 공통 과목 만점을 위한 실전 행동 강령 해가지고 매주 뭐 한 10문제 정도 매주 10문제 정도 강의를 진행해요. 그리고 그 강의에 10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필요한 개념 이런 거 점검시키고 요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주간 수학일 6주 먼저 하고 수학이 6주 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테마 5주. 스페셜 테마 아직 안 정했습니다. 9편까지 다 보고 정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매주 한 10문제 정도 요렇게 별도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대 모의고사 K 이제 실전 행동 강령을 토탈리콜 교재에 탑재할 거고요. 이 실전 행동 강령은 저와 정병호 선생님과 우리 호영문제 수학연구소 연구원들이 분석한 강령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문항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문항 분석에서 단지 그냥 문항이 이렇다가 아니라 그래서 실전에선 어떻게 했어야 된다. 이것까지 다 분석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 우수문항 아카이브라 해서 이건 그냥 간단히 말하면 과제예요. 과제 한 20문제 정도씩 예, 매주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표예요. 네, 제가 지금 단과 나가는 학원들 예, 시간표 이렇게 잡았고요. 예, 두각학원에서 수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목동의 예섬학원, 강동의 YCC 학원, 대구의 대치 138학원 이렇게 예, 진행하고요. 뭐 시간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학원마다 예, 뭐 그 수업의 뭐 등록은 각 학원에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돼요. 예, 그렇고 지금 여기 강좌명에 이런 식이에요. 공통정규반 있어요. 공통정규반의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강대 모의고사 K를 100분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설 강의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탈 리콜로 진행해요. 토탈 리콜 강의를 하는 반이 돼요. 그럼 해설 강의는 어떻게 하냐? 영상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반에서 한 걸 영상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여기 강대모의고사 K 두각학원의 미적분 정규반과 기하 정규반 있잖아요. 요거는요. 이제 강대모의고사 K 100분 시험 보고 강대모의고사 K 그러니까 공통하고 미적분을 해설해요. 여긴 강대모의고사 K 공통하고 기하를 해설해요. 예, 요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고요. 여긴 토탈 리콜을 수업 때 안 하는 거죠. 토탈 리콜을 예, 이 토탈 리콜 하는 반에서 그 수업한 영상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로 영상을 지급해요.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요 미적분 정규반은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홀수 회차로 시험 보고요. 그 다음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공통과 미적분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 다른 거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2반 토탈 리콜 반에 들어온 학생은 근데 토탈 리콜 반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뭐 미적분 선택자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탈 리콜 들어와서 예, 수업을 강대모의고사 시험 보고 토탈 리콜 수업 듣고 영상으로는 토탈 리콜 자체도 복습 영상을 받고 그 다음에 강대모의고사 K 해설 공통 과목 미적분 다 받아요. 예, 그리고 그 홀수회차 짝수회차 다 받아요.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도 공통 과목 미적분 홀수회차 짝수회차 필요한 거 다 받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등록해도 받게 되는 컨텐츠와 영상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예, 다만 다른 건 그중 현장에서 뭘 할까예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학생들 사이에 그 호불호가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바로 해설 강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사실 이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반이나 강대 모의고사 K 요 미적분 정규반, 기하 정규반 이런 쪽으로 오는 게 좋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래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예를 들면 모의고사 봤는데 자기가 한 15번, 22번 이런 거 못 풀었어. 손을 못 댔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자기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은 거야.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반에 들어오면은 좀 그걸 달성하기 어렵죠. 네. 대신 이 토탈 리콜을 하는 반에 들어오면 바로 해설 강의 안 하고 영상 지급을 하니까 자기가 풀어본 다음에 나중에 영상을 보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편한 거에 맞춰서 들어오세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네. 자기 시간표 맞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차이들이 있죠. 거기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이게 좀 다르다. 토탈 리콜 반은 예, 바로 해설 강의를 안 하니까 그걸 이제 장점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여기 이 나머지 요 세 반의 경우는 바로 해설 강의 하잖아요. 그걸 원하는 학생들 그걸 장점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라고 선택권을 드리려고 예, 이렇게 개설을 해봤어요. 예, 그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강은 주로 7월 12일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의 한 주의 사이클은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준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제 일정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수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좀 쉬려고 나도 좀 쉬자. 근데 강의 준비도 해야지. 예,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수업을 안 잡아놨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토요일부터 이렇게 쭉 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장 단과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셔서 예, 저와 이렇게 빡세게 공부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 예, 그런 판단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서 예, 수능 때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반기 현장 단과 OT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능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살면서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들 스트레스 받는 시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하나만 조금 잘못돼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들이 엄습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 불안감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가 수학적 내용 혹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확실한가 아닌가를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시험 문제 푸는 시간만큼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하는 길에 저와 함께 또 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OT였고요. 저는 정병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